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올 9월부터 공용주차장법이 실행되었는데요. 법 실행 후 주차장 차박을 경험할 겸해서 저희 누나 매형과 함께 내장선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주차장에서 1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곳 주차장이 차박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 같더라고요. 일단 공용주차장법이 신경 쓰여 차 안에 이너 텐트와 바닥 공사, 전기장판 등 미리 설치 후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파워뱅크를 충전했고요. 화장실도 차 안에서 해결할 거라 이동 시 화장실에 전용 세제와 물을 담았습니다. 차에 텐트를 펴고 침낭 등 차박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실었네요. 카니발 차량이 좋은 것이 제 키가 190cm인데 차에 텐트를 펴놓고도 운전할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스텔스 차박할 때는 미리 텐트를 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또한 저는 2열 좌석 중간에 설치하는데요. 처음 화장실 구매했을 때는 공간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집어넣으니까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러한 소소한 것들도 기쁨을 주죠. 와이프 퇴근 시간에 맞춰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도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일기예보를 체크했을 때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비가 내려 좀 황당했습니다. 3시간 동안 운전해서 내려왔는데 내일도 비가 내리면 등산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멘붕이 왔네요. 만약 계속해서 비가 온다면 맛집 여행이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암튼 오늘 밤은 예정에도 없는 우중 차박을 하겠네요. 우중 차박을 참 좋아하나 이번 목적은 등산이라 내리는 비가 그리 반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한밤에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비까지 오니 피곤이 배로 몰려오네요. 11시가 넘어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깜깜하고 밖에는 비가 많이 내려 할 수 없이 차 안에서 취침 준비를 했네요. 미리 차 안에 텐트 등 모든 준비를 하고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인데 예년에 비교해 요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진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비가 내려 새벽에 기온이 떨어질 걸 대비해 파워뱅크에 전기장판을 연결해주고 또 이와타니 페니터에 부탄가스를 연결해 난방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요즘 부탄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 이와타니 페니터를 주력 난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도 이맘때 난방하는 데는 이와타니만한 난로가 없는 것 같아요. 촬영도 해야 하고 차의 인테리어도 신경 써줘야 하는데 오늘은 여러모로 피곤해서 다 생략.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시가 훨씬 넘어서야 누나하고 매형이 도착했네요. 누나 차는 무시동 히터와 파워뱅크가 매립되어 있어 차박 준비가 훨씬 빠르네요. 제 차 안에 무시동 히터와 파워뱅크 설치를 신중히 고려해볼까 합니다. 아침이 되니 비가 그쳤네요. 다행히 등산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편의점이 없네요. 매형이 전기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취사는 금지라 가스버너 등으로 불을 사용하면 큰일 나요. 공용주차장법이 강화되어 주차장 안에서 야영과 취사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전기도 인덕션으로 요리를 하는 것은 금지 대상인데 포트로 물을 끓이는 것까지 현재는 단속 대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커피물을 끓일 전기포트 하나 준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커피 끓이는 것도 취사에 들어갈까요? 등산 배낭을 챙기고 산에서 먹은 음식을 챙겨 내장산으로 출발합니다. 아침 날씨가 예상외로 너무 좋네요. 기온도 많이 올라가 초가을처럼 따뜻합니다. 등산로 지도를 보며 어떻게 산행을 할지 계획을 세워봅니다. 일단 설해 삼거리에서 설해봉으로 올라간 다음 병려남, 일주문, 내장사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밤과 아침에 일교차가 많이 나서인지 산에 운무가 많이 끼었네요. 비온 아침 산행은 맑은 날과는 다른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고 요즘 기온도 들쭉날쭉이라 나무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등산로가 계속 올라가는 코스네요. 비가 내려 돌도 매끄럽고 계단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 시기의 산행은 주변에 볼 곳이 많아 좋은 것 같습니다. 간간히 나무를 쳐다보면 단풍잎이 정말 예쁘게 물들어 있네요. 안개가 많이 낀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참 도류에 젖은 단풍을 밟지 않는 것이 좋아요.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있거든요. 설해봉에 도착했습니다. 땀을 한 바가지로 흘린 것 같아요. 안개가 많이 끼어 전망은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 밥 먹고 있는 동안 해가 뜨면서 점점 안개가 걷히네요. 드디어 저 멀리 내장산 정상인 신선봉이 보입니다. 오늘 내장산 최고봉을 보는 것은 포기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안개가 거친 사이로 여기저기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가을 내장산이 예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개 없이 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운무가 흩날리는 풍경이 또 다른 운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설해봉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이는 예쁜 물든 단풍들을 찍어 보았는데요. 절벽 아래로 나무들이 양탄자처럼 쫙 펼쳐진 풍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웃도어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일주문에서 우리가 올라갔던 설해봉을 바라봤습니다. 저 높은 곳을 올라갔다 온 자신에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네요. 원래 저질 체력인데 아직 체력이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내장산을 들렀네요. 이맘때 단풍을 구경하려 온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오늘 목적인 등산을 마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말해주듯 공용 주차장 야영 및 캠핑카 금지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네요. 어제 보니까 많은 산악인들이 하루 전에 와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 산행을 하는 것 같더군요. 만약 차박을 단속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적발됐겠죠. 아마 시군에서도 이곳 공용 주차장으로 산행을 온 많은 사람들이 차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단속을 안 하는 거 보면 일단 취사가 아닌 차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에도 많은 차박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이곳 공용 주차장도 차박지로 유명한 곳 같았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내장산 단풍 공용 주차장입니다. 내장산을 방문하는 산악인들한테는 딱 좋은 차박지인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촬영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누나 말로는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하네요. 단 오전만에요. 와이프 말로는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그리 깨끗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자세히 못 봤던 누나차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도 요즘 무시동 히터 차 매립에 대한 관심이 많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무시동 히터를 작동하기 위해 차 안에 파워뱅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200A 이상의 파워뱅크를 설치해 무시동 히터와 연결했으며 2000W 인버터를 달았습니다. 저는 인버터는 1000W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면 2000W 이상을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창문 가리개는 펠리세이드에 맞는 기성품으로 구매했는데요. 재질이 부직포로 맞는 것처럼 보이며 생각보다 많이 얇네요. 창문 가리개 용도로는 쓸만하지만 겨울에 한기를 막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창문에서 나오는 한기를 제대로 막으려면 제가 제작한 단열재 정도의 두께는 돼야 적절히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바닥 공사는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요. 동계는 일단 텐트든 차박이든 저는 바닥 공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보다 바닥 공사와 평탄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맨 아래에 발포 매트를 깔고 차량 전용의 바닥 스크래치 방지 고무를 깐 후 에어 매트를 깔고 전기 장판과 담요로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바닥으로부터 한기를 막아줘 전기 장판의 열 손실을 막을 수 있거든요. 무시동 히터 설치 후 단점에 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일단 데워진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한 곳이라 그쪽은 좀 덥다고 하네요. 건조한 건 무시동 히터나 팬 히터 쓰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것 같고요. 파워뱅크 무게가 무거워 차 뒤쪽이 약간 내려앉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주먹으로 재보니 차 후면이 아래로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요건 좀 심각한데요. 조만간 차량 매립형 무시동 히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차박은 저희 부부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차박 제주도 즐기지만 사실 어떤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을 여행하면서 좋은 경험도 쌓고 차에 돌아와서는 쉬는 그런 차박 또한 선호하거든요. 저희 누나와 매형은 산을 좋아해 여러 지역에 있는 유명산들을 방문해 등산을 하고 차에서 숙박할 목적으로 차 하나를 차박용으로 개조했거든요. 아침 일찍 등산을 계획하면 하루 먼저 출발해 차 안에서 자고 바로 일어나 산행을 하면 되니까 아주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내장산을 와보니 많은 분들이 그런 용도로 차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공용 주차장에 불법 장기 주차를 하거나 주차장에서 텐트를 펴고 치사와 소음 등으로 그곳 주민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 민폐 차박로를 막기 위해 법이 통과된 건 이해하나 그렇다고 내 안에서 잠을 자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공용 주차장은 30일까지 주차가 가능하니 차 안에서 단지 하루 이틀 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차장법이 개정될 정도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캠핑과 차박을 하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앞으로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양심껏 깨끗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훨씬 더 성숙한 아웃도어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죠. 앞으로도 즐겁고도 행복한 그리고 건전한 아웃도어 문화를 위해 더 매진하여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 볼까요? 이상 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